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인더싱이 로젠블리 기술 서밋에서 46분간 대담을 했는데, 인더싱은 반도체 설계회사 암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회사를 엔비디아에 매각을 했고 시스코에서 인수합병을 이끈 사람입니다. 21년 12월 아이온큐 이사회에 합류했을 때 회사는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시장의 선두라고 했습니다. 먼저 로드맵을 짚었습니다. 싱은 이 로드맵이 자기가 본 어떤 회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하다고 했습니다. 2026년에는 100큐비트 레이저 기반 시스템을 지금 고객에게 배치를 하고 있고 27년에는 256큐비트 반도체 시스템을 내놓는데 첫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공장 파트너십 덕분에 9개월에서 10개월 걸릴 일을 약 2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것인데, 칩을 직접 찍어내는 공장과 손을 잡으면서 개발 속도가 5배 가까이 빨라진 것입니다. 2027년에 칩을 만들고 28년에 출하하는 1만 큐비트는 같은 팀이 이미 작업 중이고 2030년에는 워킹캣이라는 구조로 200만 큐비트까지 갑니다. 1만에서 2만, 20만에서 200만으로 올라가는데 레이저를 더 안 쓰고 에너지는 덜 들고 부품 비용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제 성숙한 반도체 기술을 쓰는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레이저는 규모를 못 키운다는 걸 업계 전체가 곧 배울 것이라고 했는데,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레이저를 일일이 제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칩 위에서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일찌감치 갈아탔는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2배가 아니라 2의 제곱으로 늘어나서 한 세대만 올라가도 성능이 폭발적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온 트랩과 반도체 기술을 합치는 게 핵심인데, 싱은 이걸 100야드 달리기에서 자기가 40야드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온 트랩은 처음부터 오류가 적고 정확도가 높으며 극저온 냉장고 없이 상온에 가까운 환경에서 돌아갑니다. 초전도 방식은 절대 영도 가까이 식혀야 해서 거대한 냉각 장비가 필요한데, 이온 트랩 기술은 그게 필요 없어서 기계를 훨씬 작고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싱은 초전도 방식이 같은 기간에 이렇게 작아지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2큐비트 게이트의 정확도를 99.99%까지 끌어올렸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만 큐비트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모듈 방식으로 되는데, 고객이 기계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 그래픽처럼 모듈만 갈아 끼웁니다. 이게 시장의 자리를 잡고 기존 고객을 묶어두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아이온큐 기계를 들인 고객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모듈만 바꾸면 되니까 경쟁사로 갈아탈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픽 칩을 새로 교체하듯이 양자 컴퓨터도 부품 단위로 업그레이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오류 정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계가 충분한 큐비트로 스스로 오류를 찾아 고치고 넘어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자 우위는 이 로드맵의 중간쯤에 있는데 아이온큐가 거기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챗GPT 같은 소비자용 순간이 아니라 생명과학과 금융, 배터리, 화학에서 먼저 나타나고 암호해독에서 쓰이는데, 그건 보도자료조차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 우위란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로는 도저히 못 푸는 문제를 풀어내는 시점을 말하는데, 신약 분자나 새 배터리 소재를 찾는 일을 경우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반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걸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데이를 두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RSA-2048 암호를 깨는데 3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적대국은 4년 안에 깬다고 했는데 지금이 그 구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더싱은 아이온큐와 다른 양자 회사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양자 회사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 2위에 아시아 침투력이 깊은 ID 퀀티크를 인수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깨는 무기가 되는 동시에 그 공격을 막는 보안 기술도 아이온큐가 함께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양자 컴퓨팅 사업이 회사가 커지는 와중에도 자체적으로 매년 100%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 로드맵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에 약 10억, 스카이워터에 18억 달러입니다. 인더싱은 이 큰 돈이 전부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싱이 합류했을 때 수요가 공급을 넘어 공장을 4곳으로 늘렸는데 필요한 2곳을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256큐비트 대기줄이 생겼고 첫 예약이 발표가 되었는데, 한 고객은 새 세대의 기계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새 세대를 미리 계약했다는 건 그만큼 아이온큐 로드맵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그래픽 칩으로 채운 인공지능 공장 옆에 양자 처리 장치를 두기 시작했는데, 인더싱은 이런 사례를 3번이나 봤고 이런 추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킹도 숨은 무기입니다.
4월에 광섬유로 양자 얽힘을 시연을 했는데 이제 기계 안에서 연결 장치가 필요 없으니 이걸 아예 별도의 제품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양자 시대의 시스코처럼 서로 다른 양자 컴퓨터를 잇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현장 임원 체드 사카크가 2달 만에 두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사카크는 양자업계 전체가 증명을 하든지 입을 닫든지 하는 순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초전도 방식은 규모를 키울 때 큰 절벽을 만난다는 게 점점 굳어지는 공감대라고 했고, 이온 트랩과 중성 원자는 자연이 만든 큐비트라서 이번 단계에서 근본적인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 회사의 약점도 솔직히 말했는데 이온 트랩은 아직 큐비트 수에서 중성 원자에 뒤진다고 했습니다. 사카크가 모두에게 던진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규모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할 것인가? 경제성은 어떤가입니다. 물리는 이미 끝난 비용이고 중요한 건 공학이라는 게 그의 핵심입니다. 사카크는 양자 회사를 평가할 때 큐비트 숫자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리 큐비트마다 오류율이 다른데 이 오류율이 수백만, 수십억 개의 연산을 돌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가 양자 컴퓨터가 연구실에서 한두 대 있는 데서 그치느냐, 수백 대씩 출하되느냐를 가른다고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2를 과대 광고 사례로 꼽았는데 화제는 컸지만 실제로 어디서 작업을 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사라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포함한 모두의 과장을 가려서 보라는 게 그의 결론이죠. 그리고 조직도 빠르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를 8건 끝냈고 9번째가 진행 중인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을 내부 소통 책임자로 제니퍼 존스가 합류를 합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년간 대규모 조직 소통을 맡았던 사람인데 회사가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동안 조직을 정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온큐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와 아이디 퀀티크를 비롯해서 8개의 회사를 이미 품었지만 스카이워터가 곧 더해지는데 이렇게 빠르게 합쳐진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게 그의 일입니다. 인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부가 흩어지면 힘을 못 내는데 여기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통합을 진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데이터들만 봐도 가슴이 뛰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와 백악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들을 분석하던 중 제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국가안보 마스터 플랜의 실체인데 펜타곤의 자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로드맵의 핵심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온큐를 둘러싸고 들려오는 국방부 계약 소식들, 시애틀 공장 건설, 이게 과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3개의 정부 공식 문건을 보면 이 모든 행보가 미 연방정부의 오래전부터 기획한 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미 연방정부의 양자과학의 최신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NQI 2025 연례보고서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던 예산이 22년부터 25년 제한안까지 자그만치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른 과학기술의 예산은 조정받는 와중에도 양자 예산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금의 출처를 봐야 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곳을 보면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항공우주국 등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그 아래 적힌 이 문장, 국방부 양자연구 프로그램의 확장, 보이십니까? 국방부가 직접 개입해서 예산을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은 양자기술을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 기술을 당장 전장에 어디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두 번째 문서, 에이타크에서 발행한 양자기술 분석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국방부가 진짜 원하는 핵심 기술인 퀀텀 센싱, 양자감지의 실체가 적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양자감지 기술이 원자 수준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보면 조나단 다울링 같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한 파트를 보시면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밀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로 바로 내비게이션, 항법을 콕 집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국방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조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25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치명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전에서 적군이 GPS를 차단해버리면 기존의 첨단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하지만 아이온큐의 양자 센싱 기술이 탑재가 되면 GPS 신호가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미국의 최첨단 국방 인프라 그 자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아이온큐 개별 기업이 혼자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건은 백악관 성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국가 최상위 기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전략 로드맵입니다. 2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백악관은 양자정보 과학을 가리켜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단순한 산업의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핵심 과제라는 뜻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이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거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의 역사적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양자 이니셔티브에 서명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최초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에너지부, 국립연구소 등 5년간 최대 6억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이 거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터져나오는 아이온큐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부터 백악관과 국방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마스터 플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미 거대한 자본의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이 확실한 흐름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로드맵 속에서 미 국방부의 막대한 예산을 흡수할 기업이 과연 아이온큐 하나뿐일까요? 아이온큐가 전체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이 양자칩을 실제 국방 인프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초정밀 부품을 공급하거나 특수환경 테스트를 담당하는 핵심 밸류체인 파트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아이온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때 그 옆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입는 숨은 파트너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백악관, 국방부 그리고 각종 글로벌 리포터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찾아냈습니다.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나눠 가질 아직 시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단 하나의 핵심 파트너 기업입니다. 이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신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버튼 하나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영상에서 바로 종목명을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해버리면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이지만 양자 관련 부품주 특성상 시가총액이 가벼워 방송에 노출되는 순간 단기 세력들이 진입해 주가를 크게 흔들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양자 섹터는 정부 정책이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0% 무료 이벤트라고 적혀 있죠.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는 대장주답게 뚝심 있게 장기 투자로 이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 파트너 기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확실한 수익을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나는 아이온큐 하나만 들고 가기엔 포트폴리오가 다소 불안하다. 미 국방부 예산이 집중되는 진짜 숨겨진 수혜주를 바닥에서부터 선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바로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본격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